장인어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자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많네. 이혼한 지 15년 아버지 같았던 장인어른을 우연히 시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주름 깊어진 얼굴, 약봉지를 움켜쥔 떨리는 손,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동안 참아온 원망도 그리움도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우열하고 말았습니다.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치던 그 오후였어요. 서진우는 두꺼운 패딩 점퍼깃을 세우며 재래시장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어요. 생선 굽는 냄새, 튀김기름 냄새, 과일 향기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죠. 진우는 아들 민호가 좋아하는 전통 약과를 사러 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다음 주 대학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작은 응원의 의미로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진우는 4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눈가의 잔주름과 이마의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한껏 힘을 내곤 했습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시간을 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진우는 익숙한 풍경들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결혼했을 때도 이 시장에 자주 왔었죠. 그때는 아내 지영이와 함께 때로는 장인어른과 함께 장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지영이는 이혼 후 민호를 진우에게 맡기고 혼자 외국으로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장인어른인 이한석과도 이혼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단골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50대 중반의 통통한 체구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과 좀 사러 왔어요. 들어와 보세요. 오늘 사과 정말 좋은 거 들어왔어요. 민호 아들 좋아하는 부사 사과예요. 진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과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나무 상자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보며 무게감을 확인하고 표면에 상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에게 줄 것이니 더욱 신경 써서 골랐죠. 사과 5개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으며 진우는 김 사장님과 잠깐 민호의 대학 입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사장님도 아들, 딸을 키운 부모라 진우의 심정을 잘 이해했고 민호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약과 가게는 저쪽 골목 안쪽에 있죠? 네, 쭉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일 거예요. 진우는 사과 봉지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진우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주고 약과를 후식으로 내놓으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엄마는 없지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온 18년이었어요. 민호는 진우의 자랑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약과 가게 앞을 지나치는 순간이었어요. 콜록. 오른쪽 약국 쪽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소리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진우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어요. 약국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검은색 면바지를 입은 노인의 등은 많이 굽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약봉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낯익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랄까요. 노인은 약봉지를 낡은 천 가방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하자 노인이 허둥지둥 잡았고 그 과정에서 또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약국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옆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홀쭉하게 들어간 뺨, 튀어나온 광대뼈, 깊게 패인 눈두덩이. 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분일까요? 1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진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에 든 사과 봉지가 땀에 젖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장인, 어른, 진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시장의 소음 속에 묻힐 것 같았지만 노인의 귀에는 닿았나 봅니다.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눈동자, 깊이 파인 주름, 창백한 피부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우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진우, 자네인가? 이한석의 목소리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쉬고 거친,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72세의 노인은 한때 당당하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쇠약하고 지친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뺨을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움, 원망, 미안함, 후회.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석도 진우를 알아본 순간 약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붙잡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약국 앞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사과 몇 개가 굴러나갔어요. 하지만 진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한석도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벤치를 짚고 간신히 일어섰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나이와 병으로 쇠약해진 몸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불과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깊고 아픈 사연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달려와 진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주워 담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약국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한석에게 물티슈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약 좀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석은 고개를 저으며 물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진우도 김 사장님이 건넨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진우, 미안하네. 이렇게 보기 흉하게. 한석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디 많이 아프신 겁니까? 약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진우는 한석 옆 벤치에 놓인 약봉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약봉지가 두툼한 것을 보니 여러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별일 아니야.
한석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을 마치자마자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더 오래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한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기침이 멈췄을 때 한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석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노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등뼈가 옷 위로 확연히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건강하고 든든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거기에는 병들고 쇠약한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사십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산다. 한석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제 전처는 어떻게 지냅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민호의 엄마였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였어. 호주에서. 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록 이혼했고 15년 동안 소식이 없었지만 지영이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호의 엄마였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지. 한석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나중에 다 얘기하지. 지금은 한석은 다시 기침을 했고 진우는 노인의 등을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의 소음이 점점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18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민호에게 엄마는 이미 기억 속의 존재였으니까요. 오히려 민호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폐질환이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모셔야죠.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괜찮겠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알아요. 그때 편을 안 들어주셨다며. 그래서 아빠가 섭섭해하셨던 거. 민호는 아버지가 술 마실 때마다 가끔씩 그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15년 전 일이잖아요. 할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우는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18세밖에 안 된 아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원망은 마음의 독이라고,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민호의 말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한 말 실천해요. 할아버지 모시자. 알았다. 고맙다, 민호야. 진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자라준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진우는 다시 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시장 앞 조그만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한석은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장인어른, 어젯밤에 민호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민호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가 정말 네.
민호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네도 밀어주시고 연날리기도 해주신 거. 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본 게 언제였더라. 15년 전이죠. 민호가 3살 때.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오십시오. 민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의 간청에 한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겠나? 네, 물론입니다. 나는 병든 늙은이일 뿐이야. 도움은 못 되고 짐만 될 텐데. 가족이 무슨 짐입니까? 함께 사는 거죠. 진우의 단호한 말에 한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네. 신세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석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은 월말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 짐을 정리해서 진우의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몇 개의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언제 볼 수 있을까?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좋네. 정말 좋아. 한석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민호와 함께 앉아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했어요. 진우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민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충격받을까봐. 괜찮아요, 아빠. 엄마는 이미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민호의 담담한 말에 진우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메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라요. 할아버지는 기억나요.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지. 그럼 빨리 모시자.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호의 적극적인 태도에 진우는 아들이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둔 것이 진우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민호는 함께 한석을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한석이 소화하기 편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에 아침부터 잠도 설쳤다고 했습니다. 한석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한석은 멈춰섰어요.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가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3살짜리 아기였는데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청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호. 우리 민호가 맞니? 네, 할아버지. 저예요. 민호가 다가와 한석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한석은 손자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만에 안아보는 손자였습니다. 작고 보드랍던 아기가 이제는 든든한 청년이 되어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3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석은 민호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림을 좋아했단다. 정말요? 응. 수채화를 좀 그렸지. 실력은 없었지만. 할아버지 나중에 같이 그림 그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민호의 제안에 한석은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한석은 걷는 것이 힘들어서
천천히 걸었지만 민호가 팔을 잡아들여서 괜찮았습니다. 공원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죠? 응. 그렇게 하기로 했단다. 좋아요. 할아버지 방도 제가 예쁘게 꾸며 놓을게요. 민호의 말에 한석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호.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한석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꼭 뵐게요. 그래 민호야. 할아버지도 기다릴게. 헤어질 때 민호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석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럴게. 택시를 타고 가는 한석을 배웅하며 진우와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빨리 모셔야 해. 다음 주가 기다려줘요. 민호의 말에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어요. 비록 1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민호는 집으로 걸어가며 할아버지를 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방을 쓰시게 할지,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병원은 어디로 모셔야 할지. 할 일이 많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진우와 민호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석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진우의 아파트는 방이 3개 있었는데 그중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남향방을 한석의 방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진우가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기꺼이 장인어른께 드리기로 했어요. 노인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필요하니까요. 민호는 전날 밤부터 할아버지 방을 정성스럽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벽에 붙어있던 건축 도면들과 책들을 모두 치웠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새 침대 시트와 이불을 깔았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이불이었는데 민호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 색깔이었죠. 벽에는 민호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점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이 그림 어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아주 좋다. 내가 그린 거니까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진우는 침대 옆에 작은 협탁을 놓고 그 위에 스탠드와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실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옷장 한쪽을 비워두고 서랍장도 깨끗이 닦아놓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장을 놓고 민호가 고른 책 몇 권을 꽂아두었어요. 역사책과 수필집 위주를 이뤘는데 민호가 도서관에서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온 거였습니다. 화장실도 손봤습니다. 욕조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 거죠. 샤워기도 앉아서 쓸 수 있는 걸로 교체했고 화장실 문턱에도 작은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진우는 건축 설계사였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쓸 수 있도록 쌀을 불려두었고 무화호박, 당근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을 사다 놓았어요. 고기는 지방이 적은 닭 가슴살과 흰살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한석의 폐질환과 소화기 문제를 고려한 식재료들이었죠. 냉장고에는 과일도 가득 채워 넣었어요. 사과배,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진우와 민호는 차를 타고 한석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 낡은 주택가가 나왔어요.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자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석의 집은 골목 안쪽 끝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였는데 입구부터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에는 실제로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진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왔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석이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진호와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미니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 밑에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형광등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고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전기장판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그것마저 낡아서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약봉지들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한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프며 지냈는지 알 수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 한 통과 두부 한 모, 그리고 상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더러운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고 컵라면 용기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 한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진우는 방을 둘러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장인어른이 이런 곳에서 혼자 병들어가고 계셨다니. 자신이 15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건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짐은 별로 없네. 옷 몇 벌이랑 이것저것. 한석이 낡은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정말 옷 몇 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다 낡고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어요. 약봉지들은 모두 큰 비닐봉지에 담았고 옷들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석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딸 지영이의 사진이 든 액자,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짐을 차에 싣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석이 가진 게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열쇠를 받으며 한석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은 데 가시는 거죠? 여기서 혼자 계실 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밀린 월세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사정 아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한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우도 함께 인사를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석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비록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나름대로 버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며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살아온 곳이었죠. 이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곧 도착해요. 민호가 뒷좌석에서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석은 손자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한석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자 복도가 밝고 넓었습니다. 반지하의 어둡고 습한 공간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진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신발을 벗기며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은 환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석은 거실을 둘러보며 압도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 자신이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이쪽이에요. 민호가 남양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 이불이 포근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그림, 협탁 위의 스탠드, 책장에 꽂힌 책들. 모든 것이 한석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이 방이 내 방이란 말이니?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해요. 너무 좋구나. 한석은 방 안으로 들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12층이라 전망도 좋았어요.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땅 밑에서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살다가 이렇게 밝고 따뜻한 곳에 오니 눈물이 났어요. 한석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와 민호는 조용히 옆에 서서 한석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한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뭘요? 진우가 한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약들을 협탁 서랍에 가지런히 넣었어요. 지영이의 사진은 책상 위에 놓았고 낡은 시계는 벽에 걸었습니다. 일기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호박죽이었는데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었죠. 민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반찬들을 담고 수저를 놓았어요. 한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뜨끈한 호박죽과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석은 숟가락을 들며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맛있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한석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석은 방에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반지하의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불도 따뜻했고 베개도 부드러웠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거실에서 진우와 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정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모셨잖아요. 앞으로 잘 모시면 되죠. 민호의 긍정적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 제대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 네, 저도 같이 갈게요. 고맙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큰 힘이 된다. 저야말로 할아버지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부자는 서로 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한석의 일상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구체적으로 계획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석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을 푹 잔 덕분인지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거실로 나오자 진우와 민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푹 잤구나. 침대가 정말 편하더라. 다행이에요. 저녁은 닭죽으로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대화가 더 많았어요. 민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진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한석을 종합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민호는 학교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겼어요. 부드러운 미역국과 흰죽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한석은 손자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원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진호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내과 진료실로 들어가자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시고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진우가 한석을 대신해서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5년쯤 됐나? 한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치료는 받으셨나요? 동네 의원에서 약만 받아 먹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한석의 가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등 쪽도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흡음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소화기 내시경 검사도 해야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폐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혈액을 뽑고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특히 내시경 검사는 한석에게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진정제를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검사 과정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진우는 대기실에서 한석이 검사받는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이기를 바랐어요. 오후 늦게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한석은 검사를 받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진우는 한석의 팔을 잡고 천천히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하네. 차에 타자마자 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검사 다 받았단다. 많이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는 할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석은 침대에 누우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민호가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봐야 한대. 근데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진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길 바라야지. 부자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석이 주무시니 대화도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석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석이 침대에 앉아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진우가 급히 들어가서 한석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호도 물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한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약 드셔야겠어요. 어디 있어요? 서랍에. 민호가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나서도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진호는 한석을 다시 눕혔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미안하구나.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진우와 민호는 한석이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한석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바뀌며 잠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걱정되는 게 장인어른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지. 돈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할아버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만성 폐질환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증상 치료법 예후.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한석의 증상은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겼어요. 진우는 출근하기 전에 한석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낮 동안 한석은 혼자 집에 있었지만 진우는 점심시간에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석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가족의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기침은 여전했지만 얼굴색은 예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도 함께였어요. 학교를 조퇴하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폐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폐렴도 동반되어 있고요. 진우와 민호는 숨을 죽이고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폐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 기능이 정상의 4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만성 질환이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호흡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연은 필수였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위궤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다만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지가 두툼했어요. 한 달치 약이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장인어른의 건강이 돈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호가 뒷좌석에서 한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도 장인어른, 민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진우의 말에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석의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고 식단 계획도 짰어요. 민호는 호흡 재활 운동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병원 예약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어요.
세 사람은 한석의 건강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병들며 지냈던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었고 그들은 한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손자와 사위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이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석이 진우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한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침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횟수가 줄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늘었어요. 민호가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고 진우가 저녁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진우와 한석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15년 전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석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했고 한석도 괜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친구들과 미술관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고 한석은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한석은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일요일 오면 항상 함께 책을 읽곤 했었죠. 지영이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소설을 좋아해서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었습니다. 한석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진우와 결혼하면서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책도 읽지 않게 되었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한석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진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나 봅니다. 한석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힘든 일 있나? 한석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면 수정하느라. 진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까? 한석이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죠. 진우는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생강차였어요. 한석의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요즘 자주 끓여 마시고 있었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 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내가 할 말이 있네.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15년 전 일 말일세. 그 말에 진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피해왔던 주제였어요. 지영이와 자네가 이혼할 때 나는 자네 편을 들지 못했지.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나도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한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자네 일로 힘들어할 때 사실 자네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짜증을 낸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자네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영이도 문제가 있었어. 한석의 고백에 진우는 놀랐습니다. 지영이는 우리 딸은 불안감이 많았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서 그런지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자네한테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 같아.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진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그랬어요. 진우가 회사 회식으로 조금만 늦어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결국 진우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지. 딸한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자네만 탓했어. 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네와 지영이는 헤어졌고 나는 그때도 자네 편을 들지 못했네. 이혼은 자네 책임이라고, 딸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장인어른, 진우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한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 말을 다 들어주게. 그 후에 지영이가 재혼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네. 딸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어. 의사도 아니었고 좋은 집안도 아니었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네. 한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돈을 다 가져갔을 때 지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망했다고, 자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고. 매일 울면서 자책했지.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나는 딸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사실 나도 무너져 있었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집도 잃었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을 길이 없었어. 나는 딸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위로를 해줄 여유도 없었지. 한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결국 지영이는 혼자 호주로 떠났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나는 말렸지만 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네. 그리고 2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한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영이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 횡단보도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차에 치였다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네.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지영이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민호의 엄마였으니까요. 진우, 내가 정말 미안하네. 한석이 진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딸보다 자네 편을 들었어야 했어. 아니, 정확히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지. 딸의 불안감도 치료해주고 자네의 답답함도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제대로 된 장인이었다면 지영이는 자네와 헤어지지 않았을 거요. 그 사기꾼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호주로 가지도 않았을 거요. 딸은 지금 여기 살아 있었을 거라고. 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량했어요. 진우는 한석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한석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진우의 말에 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영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답답하다고, 숨 막힌다고만 생각했어요.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 때마다 술로 도망갔고 지영이와 제대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손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진우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혼할 때도 저는 그저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지영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남자는 거실 소파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각자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과거는 놓아주시죠. 하지만 지영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전 남편이 과거에 갇혀 사는 걸. 진우의 말에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장인어른도 저도 지영이도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툴렀고 미숙했고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고 민호가 있어요. 진우는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요. 한석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네 진우. 이렇게 용서해줘서.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보이지 않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깊은 이야기를 나눴단다. 한석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민호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고 대화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석이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인어른.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지. 한석은 설거지를 하면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미술관은 어땠니? 좋았어요. 인상파 전시회였는데 모네 작품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나도 젊었을 때 모네를 좋아했지. 정말요? 할아버지도 그림 좋아하세요? 응. 수채화를 조금 그렸단다. 와, 그럼 나중에 같이 그림 그려요. 민호의 제안에 한석은 기뻤습니다. 좋지. 언제든지. 세 사람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의 학교 이야기, 진우의 회사 이야기, 한석의 옛날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와 한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영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단다. 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웃음이 많았지. 친구들도 많았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남을 잘 도와주고 배려심이 많았지. 진우도 지영이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많았어. 그게 엄마를 힘들게 했지. 그랬구나. 민호는 진지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한석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밤새 내 얼굴만 보고 있었어. 정말요?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 진우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아빠한테 맡기고 떠났을 때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힘드셨을 테니까. 민호의 성숙한 말에 진우와 한석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한석이 진우의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 덕분에 기침도 많이 줄었고 폐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늘어서 이제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한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혼자 반지하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외로운 노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기는 할아버지가 있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석의 73세 생일이었어요. 진호는 몇 주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민호도 함께 비밀리에 준비했죠. 민호야, 일어나라. 준비해야지. 진호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벌써 일어났어요. 민호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였습니다. 진호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민호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생일에는 미역국과 전이 빠질 수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한석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편이었어요. 요즘 한석은 약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촛불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한석이 거실로 나가자 진호와 민호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석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혼자 보낸 생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케이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장인어른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한석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73개의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원 빌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한석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남은 인생을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촛불을 불었어요. 73개의 촛불이 한꺼번에 꺼지지는 않았지만 진우와 민호가 함께 도와줘서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하시죠. 진우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여러 가지 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언제?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생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역국은 따뜻했고 전은 바삭했어요. 한석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맛있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어. 한석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들이? 네, 가족 여행이에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녹색으로 물든 산, 만개한 꽃들, 파란 하늘.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15년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나들이를 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한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멀리 산이 보였고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펜션이 있어요. 오늘 하루 여기서 쉬다 가려고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산책하기에도 딱 좋고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펜션은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진우가 직접 설계한 것답게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요.
노인이 다니기 편하도록 턱이 없었고 손잡이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고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와, 정말 멋지다. 한석이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니? 아주 좋구나. 자네가 설계했다고. 네, 몇 년 전에 설계한 건데 오늘 특별히 빌렸어요. 고맙다, 진우. 세 사람은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뒤로 작은 오솔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석은 민호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피곤하세요? 아니야. 정말 좋구나. 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도시의 답답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1시간쯤 산책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비빔밥이었어요. 한석이 소화하기 쉽도록 나물을 부드럽게 조리했고 고추장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다음 달부터 제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재택근무? 네, 회사와 협의해서 주 3일은 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말에 한석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장인어른을 더 잘 돌보고 싶어서요. 혼자 집에 계시면 불안하시잖아요. 하지만 자네 일이. 괜찮습니다. 회사에서도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서 한석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배려해 준다니. 저도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미대에 합격했어요.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교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정말? 진우와 한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장학금도 받기로 했대요. 잘했다, 우리 손자. 한석은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한다, 민호야. 진우도 아들을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제 그림 봐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세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펜션 마당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호가 스케치북과 물감을 준비해 왔거든요. 한석과 민호는 나란히 앉아서 앞에 펼쳐진 산 풍경을 그렸어요. 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니야. 내가 더 잘 그리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림이 더 감성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석은 양옆에 앉은 진우와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민호. 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오늘이. 한석의 고백에 진우와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오늘만큼 행복한 날은 없었어. 너희 덕분이야. 저희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진우도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네. 한석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너희 곁에 있고 싶어.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죠. 저기 별 좀 봐요. 정말 많다.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 민호의 말에 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럴 거야.
지영이는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엄마도 우리가 행복한 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진우가 아들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해요. 한석도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하구나. 아빠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 아들은 아빠가 잘 지킬게. 그리고 진우도 이제 진짜 내 아들처럼 아낄게. 세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펜션에서 잠들었습니다. 한석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잤어요. 꿈속에서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한석은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딸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평안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더욱 상쾌했어요.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났네.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젊은이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한석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집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응. 집이 제일 좋구나.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내 73번째 생일이었다. 진호와 민호가 축하해줬다. 케이크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할 미래가 있다. 지영아, 내 아빠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편히 쉬렴. 아빠는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전 남편을 잘 지킬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일기를 덮고 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일까요? 한석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